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은 좀 지난 이슈인데 홍석천 씨가 최근에 레스토랑이랑 중국 요리 하는 곳을 이제 폐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관련 인터뷰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인터뷰한 1월 18일 첫 번째 인터뷰였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타이틀부터가 이제 저도 가게를 문 닫게 됐다. 사람 모이도록 임대료를 내려야 상권에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찌됐든 이태원 쪽이 이제 특히 경리단길 쪽이 가장 핫플레이스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임대료에 대한 고충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짐작은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인터뷰 내용에서 홍석천 씨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임대료, 최저임금, 그리고 거리의 특색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 문제로 경리단길이 현재 쇠퇴했다. 이런 진단을 내렸죠. 그에 다른 해결책들 이것저것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솔루션 중에 예를 들면 경리단길이 수제 맥주로 유명했으니까 수제 맥주 축제를 열자. 이렇게 해서 상가 번영회나 힘을 합쳐서 뭔가 이벤트들, 축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획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사실 21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하고 홍석천이 인터뷰를 했는데 경리단길 폐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라는 변론을 하신 거예요. 내용인 즉슨 아까 보셨던 이데일리 인터뷰 때 나왔던 내용을 보고 중앙일보에서 좀 받아쓰기 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최저임금 때문이다. 문을 닫은 원인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로 아마 기사를 좀 흘러가게 만들었고 타이틀도 아마 그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홍석천 씨가 좀 약간 발끈한 거죠. 정작 중요한 거는 욕은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보이죠. 저는 이게 이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 알바들은 을이고 약자로 저희가 통용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원인으로 지목을 하게 될 때 본인이 욕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사가 올라온 걸 보고 바로 이런 피드를 올렸던 건데 어쨌든 중앙일보는 지금 그 기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 이런 내용들은 다 빠졌고요. 지금은 다른 뉴스들이 오히려 이 천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했던 인터뷰를 보고 기사 제목들이 모두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건물주들은 이 친구들이 나가도 다른 데서 또 들어온다 생각해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뉴스 결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홍석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 아니다. 임대료 폭등이 큰 요인이다. 홍석천의 폐업은 임대료 폭등의 원인, 최저임금이 아니고 임대료 폭등 때문이다. 이런 식의 임대료 쪽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이런 뉴스로 지금 흘러버렸습니다. 글쎄요. 홍석천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리단길의 살인적인 임대료를 보면 저 같아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홍석천 씨가 가지고 있던 상가입니다. 근데 아무튼 마이 스윗이라는 어떤 점포인 것 같은데요. 이 점포에 있는 마이 스윗이라는 곳도 지금 폐점을 했다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작게 나왔는데 이제 곧 폐점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임대료 그리고 최저임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인터뷰에서는 이제 임대료 문제를 굉장히 크게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료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홍석천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즉 본인 건물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 문제를 거론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폐점을 하고 물건을 내놓은 상태예요. 본인 건물이야 본인이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통의 임대료들은 특히
1층 기준 4에서 5% 사이, 4에서 5% 사이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은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건물 시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냥 한 3%, 3.5% 선에서 이제 픽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는 은행 금리 2, 3%에서 1, 2% 사이로 그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바로 현재 임대료 시세의 어떤 그 스탠다드한 어떤 기준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 기준을 한번 이 건물을 현재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50억의 매물로 나와 있어요. 50억. 자, 이것은 홍석천 씨가 2011년에 20억 원에 매입한 그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 50억에 나와 있어요. 위치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억의 보증금을 내고 1,5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운영이 가능한 건물 전체죠. 건물 전체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운영할 수 있는 상가예요. 글쎄요. 뭐 사실 제가 이태원 이 지역을 그렇게 가본 적은 없어서 어느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월세가 이 정도 선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로변에 아니면 광장의 그 가장 그 메인 거리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 정도의 시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286제곱미터면 한 90평이 좀 안 되는데 건물 면적상 거의 하루 종일 풀로 차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큰 저 월세를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월세가 너무 비싸요. 1,500만 원이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월세는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0억 곱하기 0.035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1억 7,500만 원이죠. 보통 1억 4천, 그러니까 1,458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1,500만 원이야. 즉 쉽게 말하면 3.5% 수익률로 50억을 가진 사람이 3.5% 수익률로 상가를 임대를 놓는다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1,500만 원의 그 임대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홍석천 씨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경리단길의 쇠퇴 원인으로 임대료를 지금 지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건물은 50억 원에 내놨다. 여기서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 행동이 나타난 거죠. 이 건물을 50억 주고 산 그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 1,500만 원의 월세를 받아야 사실은 그에 합당한 수익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50억을 투자해서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는 분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 근처 시세는 사실 50억이면 그렇게 비싸게 내놨다라고 보긴 사실 또 어렵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홍석천 씨는 그 임대료가 내려야 이 경리단길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외치신 분이신데 본인은 정작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의 시세에 준하도록 지금 물건을 내놓은 상태라는 점이죠. 저기서 1,5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들어온 사람이 망하거나 또는 저 건물을 매입한 50억을 주고 매입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50억을 주고 산 사람은 덤으로 악덕 건물주가 될 위험도 있죠. 1,500만 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받을 테니까요. 그죠? 네. 도대체 임대료가 문제라는 홍석천 씨 건물 가격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자, 이 타이틀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건물주들은 참 욕을 먹기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임대료가 폭등이 큰 요인이라고 하지만 왜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50억의 건물을 팔았으니 50억에 산 사람은 당연히 그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 사람은 50억을 땅 파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경리단길을 살리려면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고 하신 우리 홍석천님, 임대료 내리려면 본인 건물 시세부터 좀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